LA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들의 피해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피해 관련 보상과 대책 마련을 김범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전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진압률 0%를 기록하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발령됐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 그리고 전화 알림 등을 통해 대피소와 산불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최소 1,000채가 넘는 건물이 소실되고 전력 공급 중단과 함께 사망과 부상 등 각종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한인들의 피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평생을 고생해 일궈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 불에 타 소실되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절망감을 느낀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에 한인사회 보험사들은 이미 피해를 본 한인들이 연락을 해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산불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챙긴 후 가입이 돼 있는 보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집이 전소되셔가지고 클레임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락 오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비상체제로 돌입해가지고 그 클레임에 그 적극 도와드리는 프로세스를 가고 있습니다. 보험은 저희 클라이언트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팔러시죠. 근데 그 팔러시의 내용이 어느 부분까지 커버를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조금 전문 용어가 되는데 그 커버리지 폼이 그 베이직 폼, 브로드 폼, 스페셜 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집보험은 스페셜 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은 베이직 폼입니다. 그러니까 커버리지 폼이 어떤 건지를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클레임 관련해서는 사전에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불의 위험에 노출됐건 아니면 지금은 안전하더라도 어떻게 했으면 하는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준비하는 방법은 첫째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산 목록을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 놓는 겁니다. 재산을 목록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전화기로도 비디오도 촬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런 물건이 있었구나라고 확인을 해서 목록 작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걸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스페셜 폼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발생 가능한 손실에서 다 보상이 되고 단지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첫째 전쟁 그리고 지진 그리고 홍수 그 정도만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베이직 폼에 들어도 산불은 전부 다 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에 몇 년 전부터 이제 보험 가입 거절을 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이제 리뉴를 안 해준다고 한 상황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빨리빨리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찾다가 시간이 지나서 가입을 못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보험 회사에서 보험 가입 거절을 하거나 아니면 갱신을 거절을 하면 그 시간을 줍니다. 약 두 달 정도의 시간을. 근데 그 안에 빨리 진행을 해서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은 오늘 내가 가입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가입이 안 됩니다.
약 한 3주 정도의 리드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혹시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도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번 클레임이라든가 아니면 보험 없는 분들의 그 집중적인 그 프로세스 요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3주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정부의 어떤 그 대책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정부에서 그 재난 지역으로 분류돼 가지고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사실은 경제적인 그 부분은 보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러니까 손실이 불가피하죠. 그리고 정부에서 보통 해주는 거는 뭐 그 세금을 유예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무슨 그 저기 보험 가입 기간을 뭐 늘려준다거나 이런 정도 있고, 그리고 일부 뭐 보상을 해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보험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그 피해를 보시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클레임 진행하는 요령으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역시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찍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을 때는 날짜와 시간이 있는 거를 사진을 찍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셔서 클레임 어저스터를 같이 그 피해 상황을 어저스팅 할 수 있도록 같이 보내달라고 해서 같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클레임 어저스터는 이제 뭐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고 적정한 수준으로 이제 보험금 지급을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국가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진행 과정이 아주 리즈너블합니다. 그러니까 클레임 어저스터가 같이 확인을 하고 같이 그 검토를 하고, 그리고 클레임 어저스터가 또 이런 클레임 금액이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리스트에는 금액이 이런 정도가 적정한 것 같고 이렇게 리스트를 합니다. 해서 그걸 주고 어떠냐 해서 확인을 받고 그 사람 그 피해 당사자가 그러면 집 짓는데 얼마가 필요하고 그 우리 가구는 얼마 손해받고 또 뭐 이렇게 해서 그 TV라든가 가전제품 얼마 손해받고 가구류 해서 이게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서 드리고 나서 거기에 그분 그 보험 당사자가 오케이를 해야지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금 지급도 상호 협의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지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이것만 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리즈너블하고 적정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되시는 게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한번 딱 받아버리니까 그러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집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잊어버렸어 저것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다고 이게 그냥 뭐 무조건 법적으로 끝났다 나는 책임 없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발생하는 추가 클레임이나 추가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시 청구하고 그 발생을 또 추가로 그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 이제 집이 전소되신 분들은 뭐 설계부터 해가지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텐데 그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보험회사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에이전트나 보험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이 됩니다. 보상이 되는데 그 캐시가 그 보통 스페셜 폼에서 캐시가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상되는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캐시 보상 한도는 1,000불이 리밋이라든가 이렇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큰 금액이 있으면 보상이 안 됩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는 적절한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이런 재해의 준비가 어떻게 되는 얘기보다는 가장 미국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역시 보험으로 모든 것을 커버를 할 수 있고 보험에 대한 대책을 세워놨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 동포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보험은 주택보험, 홈오너 인슈런스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산불이나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단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혹시 고지되어 있는 그 주택들은 브로시어라고 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꺼리다 보니까 보험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보험이 지금 정확하게 가입이 돼 있는가에 대한 컨펌은 지금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뭐든지 보험회사에서는 에비던스, 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증명할 길은 없지만은 내 커버리지에 대한 거를 한 번 정도는 보험 에이전트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과연 내가 정확하게 보상을 받는 부분이 어디까지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두는 거는 좋을 법으로 봅니다. 디제스터로 인해 갖고 제 그 기간에 살 수가 없으면은 그 기간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완벽하게 보험 증서라든가 이걸 정확하게 챙기고 집에서 나와 있는 기간에 대한 그 엑스펜스를 정확하게 그것도 에비던스를 준비해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평소에 집에 대한 거를 사진으로 비디오나 이런 걸 찍어 놓으면은 아주 현명하지만 그렇게 현명하게 찍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가능한 찍어놓고 예를 들어서 실버웨어라든가 가구라든가 또는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평소에 어떤 브랜드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거를 좀 리스트화를 해놓으면은 아마 인케이스 사고가 났더라도 증명할 길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혀 에비던스가 없다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뭐 사진 정도는 찍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유가 원칙에 의해서 모든 거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고 시기, 시간, 어떻게, 어떤 문제로서,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이 클레임이 났다는 것에 대한 뭐 본인이 없었으니까 못하면은 어떠한 준비 자료, 에비던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자료들은 보관해 두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그 4.29 폭동, 노스리 지진 이런 걸 쭉 지난 한 20, 30년 동안 거쳐오면서 과연 우리가 어느 기관에서 도움을 받았냐 하면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FEMA라고 있습니다. 그 FEMA는 페더럴 에머전시에서 이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관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런 데서 도움은 사실은 여러 층에서 도움을 주겠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내셔널 디제스터이기 때문에 스테이트에서 당연히 이런 도움이 될 거고 이런 걸 위해서 충분히 그 준비를 할 거로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보험을 메인테인 해갖고 본인이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한 그걸 숙지하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전트와 상의를 해서 내 보험이 과연 정확하게 가입이 돼 있는가, 또 내 보험에 어떻게 커버하는 범위가 어딘가를 갖다가 본인이 알고 계신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이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 일단은 인슈런스로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갑작스런 산불로 인해 대피소로 피신한 주민들을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마스크와 이불 등의 구호 물품 등을 모집한다고 밝히면서 LA 한인회도 확보하고 있는 N95 마스크 600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YTV 뉴스 김범상입니다.